우리가 이제 아동 부모 상담을 심리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심리 검사에서 이제 객관적 검사가 CBCL 부모가 하는 거, 그다음에 JTCI, PAT 부모가 하고 아동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HTP, KFD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 우선 객관적 검사를 기준으로 부모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우선은 이제 부모에게 많은 정보를 주게 되면 부모들이 알지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처음에 이제 부모 상담할 때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민들레 이렇게 학생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 김영숙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앉으시라고 차 한 잔 드리면서 저희가 상담이 이제 원래는 아이 상담을 저희가 한 45분, 50분 하는데 오늘은 부모 상담을 30분 해서 지금 4시 15분부터 아니면 4시 20분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게 자녀에 대한 체크를 3개 해주셨고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께서 직접 하신 검사해서 전체 총 6개 검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들어보시고 맞다, 좀 우리 자녀에 대한 설명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동의가 되시면 동의된다. 근데 좀 그거는 제가 본 거하고 좀 다르네요. 이렇게 하시면 또 좀 다른 것 같다,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들어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전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구조화, 어떻게 부모 상담을 할 건지 이렇게 구조화하고, 두 번째 이제 할 때 이제 검사할 때 객관적 검사를 먼저 하죠. 그래서 어머니 이게 하시는데 되게 힘드셨을 텐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또 한자 이렇게 인정. 사실 쉽지 않은데 어머니께서 검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자녀 결과에 대해서 직접 일하시면서 시간 내서 오신 것이 자녀에 대한 큰 애정, 잘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지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검사는 TCI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아요. 부모 양육 태도 검사나 CBCL 하면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문제를 얘기하면 자기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요. 그래도 내가 내 자녀를 잘 못했다 하고 지금 PAT 보니까 전부 다 미흡하다고 다 나왔는데 상담사가 또 거기에 확인사살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질에 대한 걸 먼저 검사를 설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부모가 마음을 열기 쉽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녀 기질 검사에 대한 것을 기질하고 성격 검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질인 이제 어머니께서 체크를 해주셨지만 자녀분께서 우리 민들레가 되게 이제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 그래서 이게 뭘까?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것들을 이제 보통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충동적으로 그냥 바로 행동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계획적으로 하기보다는 바로 꽂힌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무절제, 자유분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기질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궁금한 것들, 자기에게 자극 준 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달려가고 충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기질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위험 회피가 점수가 되게 이제 낮아서 별로 불안하거나 뭔가 이게 두렵거나 이런 것이 없이 내가 궁금한 것, 자극이 꽂힌 것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탑하는 것들이 멈추는 것이 우리 민들레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한 그렇지만 이제 하나가 있다는 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별로 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막 이야기하고 뭐 하고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사람들에게 가는 그렇게 하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제 기질적인 겁니다. 부분들 그렇게 에너지도 많고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활동량도 많고 그런 것들이 관계에서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기질적인 부분들이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질에 대한 것이 관계하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어려움이 되냐 그러면 보통은 이제 탐색을 하고 관계를 가는데 우리 민들레는 바로 그냥 내가 뭐가 꽂혔다. 돼지라고 우리 아빠가 했어. 보통 애들한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바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애들이 또 놀리니까 그 놀리는 게 자극이 돼서 쫓아가서 꼬집대고 하고 이게 이제 공격적 행동, 뭐 충동성 이런 부분에 것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질에 대한 것이 있고 기질이 바로 이제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은 되게 이제 다른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다 이런 것들은 보통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마 갖고 하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냥 다 그냥 가슴을 열어서 다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없이 그냥 이 자극적인 걸 사람한테 달려가서 자기 거 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질이에요. 기질.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꾸준하게 뭔가를 끈기 있게 보상이 자 오늘 이거 하면은 이거 해 이런 보상이 없어도 꾸준하게 하는 이런 이제 끈기나 근면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누구냐 민들레에게 뭔가를 하게 할 때는 항상 보상을 줘야 돼. 이게 보상이라는 게 뭔가 막 마이구미를 주고 오늘 너한 피자를 사주고 이런 보상 말고 제일 중요한 보상이 이 사회적 지지예요. 아, 참 수고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한다고 고생했는데 이게 사실은 보상이죠. 그래서 이런 보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조금 더 행동에 대한 활력이 생기는 아이입니다. 이게 이제 자녀에 대한 기질입니다. 자, 들어보시고 어떠신가요? 이래요. 그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다 이제 이거 맞아. 이제 부모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열어졌다. 그리고 나서 성격으로 들어가요. 자, 이제 성격을 보니까 우리 민들레께서 우리 민들레가 이제 성격이 보니까 내가 나하고 관계를 맺는 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민들레는 나와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스스로 잘하는 게 있고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많이 이게 의존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건 높은데 나는 괜찮아 이러는데 타인을 좀 받아들이고 타인의 마음도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관계에서 어려움으로 초래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두 가지 지점. 아까 이제 기질하고 이 부분. 그러면은 이제 되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다른 검사를 연결한다. 그럼 이제 부모가 맞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자녀가 조금 더 이 뭔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어렵고 공감이 어렵고 이런 것은 대부분 환경에서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어야지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이제 민들레는 이제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은데 이걸 좀 약간 스탑하는 거. 그러니까 스탑을 안 돼 이런 것보다 자 여기서는 멈추고 빨간 신호등이지 멈추고 자 우리 이러하자 이런 이제 약간 구조화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험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더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BCL에서 이제 CBCL과 PAT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두 번에 체크해 주신 자녀의 어려움들이 아까 기질에서 나타난 것처럼 뭔가 주의 집중이나 공격 행동 그 다음에 사회적 미성숙 이런 것들에서 체크해 준 것은 바로 아까 기질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은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기질은 바꿀 수는 없는데 이 기질을 이해하고 기질에 맞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하는 좀 양육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질을 모를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CBCL에서 이런 점수가 높은 것은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그러면 HTP, KFD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기에 대한 아까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잘 이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냐 그러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무 그림을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나무 그림에서 굉장히 필압이 강하죠. 필압이 다른 것에 비해서 나무가 이제 필압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나무 그림에서 이게 안에 그 뭐라 그럽니까? 옹이가 이 나무 전체 중앙을 꽉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민들레가 뭔가 이제 어떤 심리적 상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상처 위에 큰 매미도 보통 나무에서 매미가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큰 매미가 있고 새가 입을 벌려갖고 짹짹짹 무슨 새인지 모르는데 참새인가? 입을 엄청 크게 벌렸잖아. 그러니까 매미 새 공통점이 뭔가요? 계속 울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매! 자, 여름에 매미 소리 들어보면 어때요? 저녁 시간 빼고는 막 소리가 너무 커갖고 막 이게 떠나가잖아요. 매미, 새는 입을 벌리고 막 계속 쫑쫑쫑 하잖아. 그것도 이 매미가 중앙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기에 대한 이 상처 위에 자기를 좀 봐달라라. 그리고 이런 자기가 지금 울부짖고 있어. 나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거 새하고 뭐죠 이게 매미로 지금 나무에 딱 중앙에 딱 표시를 하는 거야. 이만큼 자기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돌봐달라.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 가족화 그림에서도 가족에서 첫 번째 햄스터를 그렸다는 게 햄스터가 뭔가요? 햄스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 화나면 막 뻐쩍뻐쩍뻐쩍 하고 막 둥글둥글하는 그 동물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햄스터가 자기야, 내 남자, 이 가족에서.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라는 건데 햄스터를 다 가족들이 햄스터를 중심으로 엄마도 햄스터 밥을 하고 아버지도 햄스터 뭘 씻고 있고 본인은 또 햄스터 뭘 하고 있는 게 이 가족에서 나를 돌봐줘라는 상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햄스터를 먼저 그리면서 있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기를 관심을 갖고 중심적으로 울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욕구가 지금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관계를 맺는 이 측면에서는 눈이 이렇게 굉장히 긴장이 돼 있고 속눈썹이 이렇게 크잖아요. 속눈썹이 크다는 건 뭔가요? 속눈썹이 이렇게 클 때는 긴장할 때 속눈썹이 나오나요? 뭔가 관계에 대해서 이게 두드러지고 싶은 거. 그쯤 또 긴장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 다리 같은 게 절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는 이렇게 큰데 실제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기질은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무절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검사에서 보여진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동의되시나요? 그래요. 그러면 다 동의된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 하면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요. 이제 그때 부모 양육 태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잘하신 걸 먼저 하겠죠. 어머니께서 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보고한 거는 우리 엄마 너무 좋다, 사랑스럽다, 가족을 다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우리 엄마도 좋고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고 표현도 많이 해주고 가끔 돼지라고 놀려도 나를 엄청 사랑하고 놀리는 거 괜찮다. 뭐 화가 나면 무섭다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그 자기 개방이 높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해야 될 장소, 안 해야 될 장소를 구별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아이한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부모 양육 태도 검사, PAT 검사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하셨는데 자녀하고 우리 그 어머니하고 하는 부분이 세 개가 부모는 지지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아이는 되게 이제 이상적이다고 얘기하고 있고 엄마는 너무 내가 간섭한다고 하는데 아이는 좀 더 덜 간섭한다고 하고 그리고 가인기대 내가 좀 너무 가인기대 한다고 하는데 아이는 좀 미흡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도 원하지만 사랑도 오지만 이렇게 뭔가 약간 구조화된 거.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때는 우리 이래야 된다 우리 이러하자 이런 이제 약간 구조화가 필요한 것 같다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은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질은 바꿀 수 없어요. 기질은 바꿀 수 없는데 환경에서 이것을 기질을 수용해 주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바꿀 수는 없지만 기질이 더 이상 계속 충동적이거나 어떤 뭐 행동으로 계속 가지는 않아요. 아, 내가 그렇지 하고 딱 멈추고 빨간 신호등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하고 상담하는 시간에 지금 30분 자녀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이거를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이미 우리 민들레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상담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심리검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 안에 해준 부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께서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것을 훈련하거나 습득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 전마트로 소개를 해줘요. 저하고 상담하는 건 자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고 이제 빨간 신호등 있잖아. 관계 신호등. 그걸로 안내를 해주고, 관계 신호등 어떻게 하냐. 유튜브 다 해놨어. 유튜브 찾아보고 이제 본인이 익혀갖고 유튜브 주소도 알려주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아이에게 구조화해야 되는지 제가 서울대 가서 강의한 거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이제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거를 꾸준하게 내가 조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자기가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고 심리적으로 산소가 있어야 아이한테 주는데, 부모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특히 아빠, 엄마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 받는 게 아니라 기술, 양육 기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도 좀 더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하신다면 더 중요한 게 그래요. 당신이 상담 받아라가 아니라 이 목적이 뭐다? 민들레를 잘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그런 소망, 이것들을 좀 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러겠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튜브 주소는 이렇게 미리 적어서 프린트해서 주시고, 아니면 문자로 주시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마트 소개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딱 프린트를 해갖고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시면은, 이제 전체 부모 상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전체 자녀에 대한 부모 상담, 전체 큰 부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오늘 해줬어요.